장하길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장하길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어저께 이 검안 수술을 했는데 눈에 테이프를 붙이고 나왔습니다. 하도 시국이 급하고 시국이 너무 어려워서 좀 국민들에게 알릴 건 알리고 또 우리가 깨달을 건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했는가, 거기에 무슨 숨은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광화문 연설에서도 말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분은 국민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일개 지역에서 대표라고 하는 부정선거로 대부분이 들어간 사람들이 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이 뜻을 한데 모아서 혁명적 사건을 일으키는 방법밖에 없고, 내일 토요일에 우리가 1000만이 다 모이든지 해서 우리 보수파들이 일제적으로 모여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의 숨은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담긴 숨은 의미에서 제가 세 가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저분이 왜 저와 같이 갑자기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야만 했는가. 누구든지 편안하게 그냥 가면 될 텐데 왜 저런 모험을 걸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더군요. 그간 첫째가 그간 야당의 독주, 폭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치를 대통령으로서 할 수가 없었어요. 해외에 나가서는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하고 그랬었는데 국내에서는 너무 야당의 독주와 폭거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계엄령을 내리기까지 했겠는가. 또 두 번째 가서는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인적 쇄신이 필요했다고.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바깥으로 다 새나가는 간첩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각 안에도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다 확인해 보고 이번에 인적 쇄신을 해야 되겠다.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가서는 본인이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갖고 내가 탄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탄핵을 당하고, 조금 이쪽 야당에 있는 사람들을 수사만 해도 다 탄핵 대상이 되고, 이게 나라가 나라꼴이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 또 몇 가지가 가미가 되고 있어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이러한 이유로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실제 비상계엄을 할 생각이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니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밤 10시 반에 전 국민에게 선포했어요. 이게 비상계엄령은요, 다 사람이 다 잠잘 때, 우리가 6.25를 터져도 주일날 새벽 4시에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할 때가 국민들이 다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밤 10시 반이었다고요. 상식적이라면 언론 등 모든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의회 기관이 아니라서 다 이렇게 지방에 내려가 있을 때 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다 회무를 시작한 개식날 첫날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을 위한 비상계엄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들을 다 들여보낸 점. 이게 국회의원들이 이 비상계엄이면 못 나오게 하든지 집안에 딱 감금을 시키든지 아니면 오는 사람 바로 체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의사당의 국회의원들이 다 들여보냈죠. 근데 또 쇼를 하려고 일부러 담을 넘어가고 막 유튜브에 올리고 했던 그 이재명 같은 쇼업을 하는 사람 다 들여보냈는데 여나 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 계엄 해제를 의결하도록 했어요. 다 190명 모였잖아요. 그리고 계엄군이 무장한 총을 보세요. 저 옆에 보면 탄창을 안 꽂았어요. 탄창이 없는 총이잖아요. 물론 저 위에 탄창이 있지만 그거는 공포탄이었고 원래 이 비상계엄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군인들에게 실탄을 주거든요. 근데 실탄 안 줬죠.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하는데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들어가서 체포할 텐데 아니 경찰보다 1시간 늦게 이 군인들이 왔고 또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뒀고 다 들어와도 뭐 하나 손 하나 하거나 뭐 하나 한 거 없잖아요. 이거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지 이게 비상계엄을 할 생각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그 이야기를 보면 이게 첫째가 야당의 폭주입니다. 담화문에 보니까 축약을 해서 제가 했는데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는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었고 또 추진했어요. 그래서 여기 명단을 찾아보니까 민주당이 탄핵한 발의한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20명이 훨씬 넘어요. 이상민, 또 방통위원장,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이진숙, 감사원장의 체제에 이 감사원장을 이렇게 탄핵하는 거 보면 하여튼 지금 여기서 보면 국방부 장관까지도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검사들 하여튼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야당 쪽에 누구 수사했다 그러면 다 저 사람들이 탄핵을 시켜버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했어요. 이걸 조사해 보면 노무현 정부 동안에 이분이 탄핵을 물론 당했죠. 노무현 정부 한 번 당했고 검사 3명이 탄핵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4건이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1건 대법관 한 명,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하고 행안부장하고 해서 2건, 문재인 정부 때는 기재부 3, 법무부 2, 법관 1 해서 6건 이렇게 역대 정부의 탄핵 발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2년 반, 아직 반이 더 남았는데 지금 탄핵한 사람들이 완전 행정부의 마비 이렇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나라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국민이 대의 민주정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주권을 위임해 주니 나라를 위해서 좀 잘 일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줬더니 오히려 그 고난을 받아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있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이든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방장관 그런 자들을 탄핵하고 행정부마저도 마비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윤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것을 온 국민에게 사실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지금 내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야당의 행포가 심하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국민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국가 예산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을 해야 되고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 전액을 삭감해서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이나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어 버리겠어요. 제가 이 예산을 짠 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민주당이 지금 한 거 보세요. 검, 경찰, 감사원 특별활동비 업무 추진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감사원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전액입니다. 60억 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이거 전액 삭감입니다. 대통령이 일할 수가 없고 돈 쓸 게 없어요. 검찰 특활비 587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너 우리 수사했으니까 한번 맛 좀 봐. 활동비를 안 주겠다는 거죠. 경찰 특활비 또 치안 활동비 31억 원 다 삭감했고요. 그런데 특이한 건 국회 특수활동비는 그대로 놔뒀어요. 국회의원들은 그대로 보존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국민들이 지금 나서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주당의 검찰 내 마약 수사 부서 전면 해제했어요. 마약 청국인 대한민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옛날에는 마약 청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준치의 160배가 넘어갔어요. 다이어트 집중력 향상 등으로 학원가에 퍼졌고요. 10대들의 마약 사범류가 2017년 대비 5배 이상 급증했는데 왜 그럴까요? 마약 범죄자를 단속할 수 있는 경비를 제로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민주당이 또 하나는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후변화로 폭설, 이번에도 눈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지금 피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때에 재해가 왔을 때는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게 재해대책의 그 경비를 1조 원을 삭감했어요. 폭설, 홍수, 자연재해 증가하는 현실을 다 외면했죠. 그러니까 이재민을 위한 신속하게 지원을 해줘야 할 것들이 하나도 없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하는 것까지도 깎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도 완전 제동을 걸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병장 월급이 처우 개선 통해서 205만 원 주거든요. 그런데 소위 밥풀 하나 달고 소위는 이거는 이제 전임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장기 근무할 직업 군인은 1호봉이 18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야당이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지금 대통령이 잘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민주당의 행포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인건 및 노후화된 숙소, 군대에서 말이에요. 당직 근무비 턱없이 낮은 상황이고 초급 간부들이 대개 이탈하고 있습니다. 충원 부족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저렇게 대우를 안 해주니까 군 방위력이 약화되는 거죠. 지금 이것을 보면 어디를 도우려고 하는 것이냐. 오직 예산까지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그냥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냐 이거죠.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은 그냥 한숨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민생 현안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오직 저들이 민생을 위해서 민생 외치고 있지만 오직 그들이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장애 집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보호하기, 사법 리스크 해소하기 위해서 오직 방탄국회만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범법자들이 들끓는데 말이죠. 인기 영합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 막 돈 뿌리자, 지역화폐, 민생자원금 뭐 이런 것들 주자, 1인당 25만 원 주자. 여러분 25만 원 주어버리면 이게 그 이재명이가 만든 그 코나이 같은 이런 데다가 말이죠. 그 2달만 갖고 있어도 이자가 500원이고요. 500억 원이고 거기다 상품권 주고 안 찾아가는 거 10,000원씩만 해도 그게 1,000억이야, 1,000억. 이렇게 보면은 이들이 지금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딴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전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 원전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1112억 8천만 원, 800만 원, 그 다음에 원전 수출 보증 250억 원, 그 다음에 원전 첨단 제조기술 부품 장비 개발 60억 원, 이런 것들 전액 삭감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원전 회복하고 그 다음에 MOU를 체결해서 미국과 함께 세계의 이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수 있게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에 반해서 민주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건 제가 보기에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되겠는가. 그리고 그 혁신형 소형 그 모듈 원자력 개발비가 있어요. 우리 이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동네 아파트나 이런 데도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그 332억 8천만 원 개발비를 몽땅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SMR은 대한민국이 부해줄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거든요. 이거는 정말 유럽에 팔아도 되고 미국에 팔아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작은 원자력인데 이런 것을 몽땅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그 전액 우리가 삭감한 것만 그것뿐이 아니라 청년의 일 경험 없는 사람 지원하는 거 1663억 원을 전액 삭감했어요. 청년 일자리 경험할 수 있도록 보내는 거, 청년 니트적 취업 지원도 706억 원이나 드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했고,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도 20억 원을 삭감했고,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6억 원 전액 삭감했고,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2억 원도 삭감했고,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 당시에는요, 그 대통령실에 쓸 수 있는 돈이 96억 5천만 원을 편성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82억 원을 이렇게 신청했는데 그 전액을 다 삭감했으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나라를 다 병들게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 저 입법부가 독주를 하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 안에 잡범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사상범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종북 세력하고 뿐만 아니라 저들의 그 나라의 반체제 인사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 함께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예, 검찰 뭐 특활비 587억 원 전액 삭감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 대북 송금,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백현동, 성남 FC 등 이재명의 수사가 많이 있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 활동을 아예 못하도록 돈을 안 주는 거죠. 감사원 특활비도 60억 원이나 삭감해서 문재인에 관련된 태양광이라든지 통계 조작 이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경찰 특활비, 치안활동 지원비 31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왜? 기초부터 수사하지 말라는 거죠. 또 동해 가스전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505억인데 이걸 8억으로 줄였어요. 이게 하지 말라는 거죠.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죠. 전공자 지원 사업도 3,678억 원에서 2,747억 원으로 줄여버렸고 뭐 하여튼 그런데 특이한 거는 민주당이 그 문재인 때 이재명 예산은요 엄청 늘렸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경제적 효과도 없는 거 2,301억 원 2,301억 9,600만 원을 늘렸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이 1,619억 8천만 원. 중국이 좋아하는 신재생에너지는 말 그대로 다 그냥 늘렸어요. 왜 그러죠? 친중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친중으로. 한국에너지공대 사업지원 127억, 지역사랑 상품권 7,063억 원. 이런 것들은 막 포퓰리즘인 건 막 뿌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라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건설 857억 원.
그 다음에 새만금 신공항건설 514억 원, 새만금 신항인입철도 100억 원. 다 수익성 없는 것들이 이 민주당은 자기들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펑펑 쓰고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그 미래의 국가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2조 약 1,000억 원을 삭감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어디다 알릴 데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사실 우리가 들여다봐도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싸워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답답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의 폭지를 알리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마비의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대통령하고 그 영부인만 특검하자, 탄핵이다. 야당 대표 방탄하는 거죠. 우리 국회는 지금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범죄자 집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른쪽에 보면 민주당 김건희 상설특검 탄핵 이재명 방탄 올인하고 있다. 24년 국정감사에서 민생 현안 질의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대통령 제의 요구권 제한 법률 발의 등으로 입법 독재 그냥 계속했고요.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저 범죄자들을 보십시오. 저 범죄자들 이재명, 조국, 황운하, 이성윤, 박은정 전과범들이죠. 판사들이 겁박하고 좌익계열의 법관들을 통해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민변 이런 데서 우리나라 법을 파괴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판사 선출제를 하겠다. 판사도 자기네 당에서 뽑겠다. 선출하겠다. 수사기관 내가 무고죄 그거를 하나 하겠다. 수사기관도 무고죄를 적용시키겠다. 법왜곡죄 발의.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리하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죄를 묻겠다. 이게 사법부 중립성을 완전히 침해해버리는 그러니까 국회에 손아귀에다 놓고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행정부 다 굴복시켜 놓고 예산 가지고 굴복시켜 놓고 탄핵 가지고 나오면서 결국에 가서 우리나라의 상권 분립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행정부 무너지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디가 무너집니까? 우리나라의 그 법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법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상권 분립이 돼 있잖아요. 지금 사법부도 지금 장악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민주당 간첩에서 우리 민주노총 등과 연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들어온 그 국회의원들 뽑을 때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그 미래연합당이라고 해가지고 각 당을 넣어서 나눠줬잖아요. 그 표를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창원 간첩단에 속해 있는 사람, 진보당 출신 종북좌파들이 지금 국회에 입성했죠. 여기 보면 윤종호, 전정덕, 정혜경, 좌파 시민단체 출신 국회에 입성했어요. 서미아와 김윤. 이런 사람들 보면 종북좌파 세력들이 다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 범법자들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이게 법을 만드는 데가 완전 범법자가 들어가니까 완전 횡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상계엄의 최소한으로 국회에만 파견했어요. 이번에도 보면 계엄 선포로 인해서 자유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준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비상계엄군이 최소한으로 국회에만 파견했을까요? 이게 비상계엄으로 했을 그 비상계엄을 했다 그러면 국회의원부터 거기에 회의도 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온 대로 체포하고 강제로 이렇게 격리시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회의하도록 내버려 둬요. 그래서 그들이 190명이 결의하니까 비상계엄 해제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군인들 누구하고 부딪히기로 합니까? 싸우기로 합니까?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게 아니다. 이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용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나마
전 국민을 올가매 놓고 이들이 해방하는 걸 막아놓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부정선거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거는 두 번째 가서 인적 쇄신이 필요했다.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저쪽 야당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인지 간첩인지 이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민주당 계엄 관련 정보 도대체 어디서 이루어진 거냐. 그러니까 이들에게 정보가 막 새 나갔잖아요. 벌써 비상계엄이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고 돌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넘겨서 이렇게 보지만 여기 비상계엄 선포를 어떻게 알고 저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피켓트 들고 나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 몇 시간 만에 이들이 모여서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주노총, 서울해설이 각종 좌파 시민단체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국회에는 국회의원들과 그 밑에 있는 이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보좌관들까지 포함하면 국회에 한 3천여 명이 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저 100여 명? 5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바깥에서 지키고 전체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본인의 탄핵 소추도 각오하고, 본인이 탄핵 소추될 거 각오하고 지금 이것까지 고려했다는 거겠죠. 여기 보면 헌법재판관은 총 9명 중 6명에서 3명이 재판관 퇴임 후 국회가 3명을 추천하지 않아서 현재 6명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본인의 탄핵 소추가 되기가 어려워요. 대통령 탄핵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7명 이상 참여해야 심리가 가능하고요. 근데 현재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냥 모든 걸 다 지금 아주 홀드 시켜놓은 상태라고 보면 되겠어요.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현재 심리에 착수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것저것 다 생각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은 본인이 탄핵되더라도 좌익 세력에게 지금 선전포고를 했다고 봐요. 승부수를 던진 거죠. 비상계엄 선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일은 당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법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어요. 이번에 무슨 뭐 탄핵이 될 만큼 그렇게 크게 어떤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메시지와 함께 부정선거를 바로잡겠다, 이걸 가지고 나온 것이죠. 이재명이가 지금 이재명이나 조국이 범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입법을 농단하고 있고, 지금 보면 오히려 범법자들이 더 설쳐되는 이런 모습이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행정부도 정상이 돼야 되겠고, 입법부도 정상이 돼야 되겠고, 사법부도 정상이 되어서 상권 분립을 잘 갖추는 그런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이라고 좀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저렇게 안타깝고, 정말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나라를, 미래를 내다보고 자유민주 국가를 굳건하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번에 이러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최소한 안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알리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 국민의힘 여당도 하나로 똘똘 뭉쳐서 딴 생각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주는 일을 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헤어진 지 오래됐어요. 빨리 다시 만나